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14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검찰청을 없애겠다. 이런 자기네들 표현대로 검찰개혁 뭐 이런 걸 지금 추진하겠다고 공론화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거의 결정적인 맹점이 무엇일까? 그리고 국민의힘은 반대만 하면 되는 것일까? 뭐 이런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핵심은 검찰개혁 TF 공청회에서 발표가 됐죠. 현재의 검찰청을 없애버리고 이거를 두 개로 나누겠다. 공소청, 그 다음에 중수처, 중대범죄수사처. 과거에 2022년 4월에 한번 검찰개혁 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문재인 당시 대통령 임기 끝나기 전에 밀어붙인 적이 있었죠. 이제 그거에 빗대서 이번에 이 추진 방향은 검찰개혁 시즌2, 언론에서 그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핵심은 현재의 검찰청을 없애버리고 그 이름을 공소청으로 바꾸고, 중대범죄수사처는 새로 만드는데 법무부 산하에 두지 않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겠다. 그래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하도록 하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거거든요.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처에서 하고 기소는 공소청에서 하고. 자, 이걸 이제 언론에서 검수완박 시즌2라고 부르는데, 검수완박 시즌1는 원래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의해서 검찰이 모든 수사권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6개의 범죄에 대해서만 검찰이 수사를 해왔었습니다. 요거를 다시 4개를 경찰로 떼어 넘겨주고 2개, 부패하고 경제, 요 2가지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이제 검수완박 시즌1에서 했죠. 근데 그거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때 시행령으로 이 부정부패라는 거의 범위를 조금 넓히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조직적 선거 부정 뭐 이런 것도 이 안에 포함시키고 뭐 이런 거죠. 부정부패 범위를 조금 더 넓히고 경제 범위를 조금 더 넓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 같은 경우 마약 이러면 원래 경찰이 수사해야 되는데 마약 중에서 조직적인 마약 범죄 이런 것들은 이제 경제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이제 주장을 한 거죠. 이렇게 돼서 이제 이 검수완박 시즌 1을 사실상 형해화 시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도 부정부패, 경제 여기에 넣을 수 없는 범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경찰이 수사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이번에 검수완박 시즌 2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선 민주당이 뭐 검수완박이라는 이름 아래 뭐 진행하는 여러 가지의 방향은 전부 다 틀렸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대개의 경우 뭐 민주당을 악마화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건 전부 다 반대해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왜 제가 그걸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이걸 국민들을 이렇게 현혹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정치를 분석하는데도 그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민주당과 이재명이 주장하는 건 전부 다 말도 안 돼, 거짓말이야.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정치를 하겠습니까? 지금 민주당도 국민의힘 못지않은 지지율을 받고 있고 심지어는 뭐 총선에서 압승까지 한 정당입니다. 그 정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모든 게 잘못됐다? 그건 아니죠. 그 사람들도 연구하고 국민들을 어떻게 호도할 수 있는지 적어도 거기까지는 지금 대책을 마련해서 지금 국민 앞에 내놓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 찬성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왜 그러냐?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자기네들이 기소까지 하다 보니까 안 되는 사건도 어떻게든 재판까지 넘기려고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수사가 엄청나게 지연되고, 이 피해자가 누굽니까? 물론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인데 범죄 혐의 받는 사람 중에는 정말 억울한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 심지어 수사를, 제 친구도 보니까 3년 넘게 받았습니다. 완전히 피가 마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죄 받았죠.
이게 무슨 이런 피해가 다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찬성한다. 근데 여기 한번 여론조사를 보이죠. 올해 5월에 미디어 토마토라는 데가 한 조사를 보니까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기소권만 가지게 하는 것에 대한 찬반, 이걸 물었습니다. 찬성이 53.1%, 반대가 29.6%, 잘 모르겠다가 17.3%. 물론 이거는 이제 어폐가 있습니다, 이 조사가. 왜냐하면 일반 국민들이 보통의 경우 수사권, 기소권, 그리고 그걸 합쳐놔야 된다, 분리해야 된다는 정확한 의미를 저는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뭘 뜻하는 건지, 이게 합쳐져 있을 때, 분리돼 있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죠. 그러니까 모르겠다가 17.3%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어찌됐든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한 찬성은 과반이다.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 그냥 추진하는 게 아닙니다. 민주당은 수사 기소 분리를 계속 주장할 겁니다. 왜? 국민 과반이 찬성하니까. 그러면 이제 이 논리를 국민의힘이 만약에 이 수사 기소 분리에 반대한다면 이 논리를 어떻게 국민들한테 그 논리는 잘못됐습니다라는 걸 설명을 할 수 있는가를 연구를 해야지요. 그냥 무조건 반대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 이제 과제로 남았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그게 아니고 검수완박 시즌2, 이른바 검찰청 폐지, 이 부분의 맹점을, 제가 허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가장 큰 거는 우현입니다. 우현. 현행 헌법에 보면요, 제89조에 보면 검찰총장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검찰청을 없애버리면 이 조항은 그냥 이제 사문화가 되는 거죠. 이제 검찰총장이라는 단어가 없어지니까 사문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이성윤 의원이 그 검수완박 시즌2 그 공청회에서 발제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소청장을 차관급으로 임명하면 된다. 검찰총장은 장관급이니까. 그런데 검찰총장은 임명을 안 할 거니까, 폐지됐으니까. 그럼 공소청장은 만약에 검찰총장급으로 임명을 하려고 한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러면 개헌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이 나올까봐, 그러면 공소청장을 차관급으로 합시다, 이런 이제 꼼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검찰총장이라는 거는 헌법에 그냥 이름만 있고 실질적으로는 없어지는, 사문화되는, 이게 과연 바람직하냐 하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헌법에서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임명하도록 한 그 취지에 맞느냐, 이런 지적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찰청장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임명하지 않거든요. 검찰총장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그러면 검찰총장이라는 헌법 규정을 사문화시켜 놓고 공소청장이라는 걸 꼭 만들어야 할 이유가 있느냐, 이걸 이제 민주당이 국민들한테 설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국민들 입장에서 그러지 말고 차라리 개헌을 해서 그러면 공소청장 그 규정을 헌법에 만들어 놓고 하면 되는 거지. 국민들은 그런 요구를 하겠죠? 저는 그런 요구를 하는 사람이 다수일 거라고 봅니다. 헌법과 우리 국정 운영이 일치하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민주당이 돌파해야 됩니다. 그거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그 수사권을 검찰로부터 빼앗아서 이제 공소권 이런 것만 이제 검찰이 갖는 거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검찰이라는 단어, 이게 이제 새롭게 규정이 돼야 됩니다. 이건 정말 국어사전을 바꿔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죠. 앞뒤가 도대체 맞지 않는다. 뒤죽박죽이다. 국어사전의 검찰이라는 단어까지 바꿔가면서 이렇게 해야 할 무슨 이유가 있나? 시급성이 있나? 이 부분도 넘어야 할, 민주당이 넘어야 할 장벽이다. 그 다음에 또 민주당의 안을 보면 중수청에서 이 수사하는 사람 이름을 검사로 하지 않고 이걸 수사관으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수사관.
그럼 이제 아마 공소청에 있는 사람은 검사로 그냥 놔두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빼앗겠다 이런 거죠. 검사라는 말 자체를 듣기가 싫다. 수사하는 검사라는 말 자체를. 아마 그런 걸로 보입니다. 속내는. 근데 여기에 보면 또 무슨 허점이 있냐면 헌법 12조 제3항, 헌법 제16조에 보면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법관이 영장을 발부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장은 검사가 신청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보면. 그러면 압수수색 영장, 구속영장 이런 것들은 다 수사를 하기 위한 방편이거든요. 그러면 수사하는 사람이 청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사하는 사람은 누구죠? 중수청의 수사관입니다.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이 사람이 청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헌법 규정을 이렇게 바꿔야죠. 수사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발부한다.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죠. 이것도 우연이라는 거죠. 검사의 신청인데. 그럼 이제 민주당이 안 되겠다. 중수청의 수사관이라고 하면 헌법에 위반되니까 그럼 중수청의 검사라는 이름을 그냥 둬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이걸 돌파할 수는 있죠. 그렇게 되면 문제는 아니 중수청 검사 이렇게 그냥 놔둘 거를 왜 그러면 굳이 중수청과 공소청을 두 개를 만들어야 되느냐? 그러면 그러지 말고 지금 검찰청이 이제 수사를 주로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검찰청을 차라리 중수청으로 바꾸고 공소청을 하나 만들든지 이게 훨씬 효율적이고 빠른 것 아니냐? 국민들이 그렇게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민주당이 답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게 훨씬 더 빠르죠. 공소를 제기하느냐 여부, 그러니까 기소를 하느냐 마느냐 여부를 판단하는 거는 수사를 하는 거에 비하면 훨씬 쉽습니다. 그런데 검찰청을 없애서 수사를 검찰청에서 못하게 만들고 중수청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거기서 수사를 하도록 한다. 이때 우리가 떠오르는 장면, 공수처 떠오르죠. 공수처. 처음에 만들어 놓으니까 얼마나 우왕좌왕하고 지금 3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수사를 제대로 하느냐, 수사력이 있느냐 없느냐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만약에 검찰청에 있는 검사들이 그대로 중수청으로 옮겨가지 않는 한 거기서 새로 뽑고 어쩌고 그러면 그 팀워크를 비롯해서 수사력 문제가 다시 나올 수밖에 없고 제2의 공수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있을 거요. 국민들은 이제 중요한 범죄에 대해서 당분간 수사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 부분을 민주당이 국민들한테 설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 민주당의 속셈. 당분간 수사를 못하게 하겠다. 왜냐면 중수청 만들고 거기 이제 수사관,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수사관들을 새로 뽑고 그 밑에 실제 수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이름은 또 뭘로 지을지 모르지만 수사보조관 이런 거로 지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 뽑고 팀워크 다지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런저런 사람 모일 테니까 거기 또 서열 정하고 어쩌고 이러다 보면 1년 후딱 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재명 전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의 이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이제 한 1년 정도 이 수사 공백 요때 살아나고 그리고 나면 이제 바로 지방선거 국면,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니까 우리 살았다. 그거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근데 국민들이 그 속셈을 간파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미. 그걸 민주당이 돌파해야 됩니다. 너희들 결국은 이 지금 검찰청 흔들어서 수사 안 받겠다는 거 아니야. 그 속셈이잖아. 라고 질문을 할 때 그거를 어떻게 답변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 이것까지 생각한다면 굳이 지금 검찰청을 없애고 수사 기소 분리까지는 좋다 이거야. 그러면은
검찰청을 그냥 중수청으로 바꾸고 공수처 하나 뭐 소규모로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또는 공수처 어차피 수사도 잘 못하는데 그걸 그냥 공소청으로 수를 이렇게 이거 하나만 바꿔서 공소청으로 바꾸자. 그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을 거예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저는 국민들 앞에 훨씬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개헌을 하든가 아니면 자기네들 지금 현재 검찰개혁 TF라고 주장하는 거기서 주장하는 뭐 검찰개혁 법안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에 일부 조항을 양보하지 않으면 이거는 완성될 수가 없는 검수완박 시즌2다. 그럴 정도로 허점이 여기저기에 많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